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대중들에게. 바닥에 침을 뱉는 분도 많아요. 아니요. 누군지 얘기를 못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머스라치라고 하죠. 어떤 방법의 운동을 좋아하시고 선호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카이 그린을 제일 카이그린이요? 카이 그린 훈련을 제일 좋아합니다. 는 포징만큼이나 다채로운 훈련법으로도 유명하다. 다채롭다는 것은 훈련을 여러 각도로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다. 제퍼슨 스쿼트는 1863년에 태어난 스트롱맨. 운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훈련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카이그린 같은 경우는 시작 전에 복근 운동만 1시간을 하고 네. 워밍업 운동을 굉장히 또 오래 하고 운동을 3-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운동 방법론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운동하는 스타일적인 부분일까요? 저는 훈련을 할 때 체형에 맞게 각도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 예. 카이 그린 같은 경우는 그 영상에서도 표현했지만 땅이라고 비유한다 그러면은 예. 자신이 갖고 있는 땅덩어리가 만약에 작으면은 예. 그 작은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게 적겠죠. 근데 예. 이제 만약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넓다, 갖고 있는 땅덩어리가 넓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카이 그린 같은 경우는 훌륭한 유연성과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걸맞는 큰 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하든 포징을 하든 선이 끊기지도 않고 네. 그리고 훈련하는 부분에서도 훌륭한 가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부상에도 크게 뭐 이슈가 된 적도 없었고 네, 맞습니다. 하이그린에 훈련하는 그런 모션들을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현대 바디빌더를 네, 오히려 네. 뭐 은현역에서는 이제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네. 보디빌더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중요한 게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심장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약물로 인해서 과다해질 수도 있다. 그 비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런 카디오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네, 네. 나중에 탈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니거커가 뭐 제가 유산소 비율이라든지 심폐지구력 훈련을 따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확실히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힘들어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운동 스타일은 좋지만은 거기에 맞는 이제 심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운동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손바디 같은 경우도 항상 매 훈련마다 유산소를 꼬박꼬박 네. 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항상 훈련 마치면은 요즘은 이제 대중화가 됐지만 천국에게는 항상 올라가 있는 모습 예,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그런 것처럼 유산소성 능력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피를 돌리는 능력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피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타겟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필히 유산소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트포이 채널도 사실은 뭐 큰 규모도 아니고 올드스쿨 바디빌딩 또한 큰 규모의 채널 아니지만 그 구독자 한 명 한 명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딩 내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클 정도로 보디빌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시청을 하는 채널이 돼버렸는데 네. 사실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피트니스를 사랑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니악적으로 봤을 때는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많아졌지만 보디빌딩을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심지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한간에서는 대중적으로 봤을 때 보디빌딩이 메인스트림 그런 이제 대중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보면 공중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중들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피트니스 업계 운동 유튜버라고 하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대형 채널에서는 우리가 익스트림 바디빌더들을 찾아보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네. 오히려 내추럴 선수들을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이제 애둘러서 말했지만 보디빌딩이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바디빌딩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부분인데, 대외적인 측면은 솔직히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그들만의 축제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만의 축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고, 대중들이 관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즐길 거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시도했던 대회가 괜찮았던 게 스포엑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반 분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찾아와 주시고 봐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이 고객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스폰을 하겠고 하나하나 이어질 텐데, 지금 뭐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회를 운영할 때 있어서 큰 돈이 드는데 그 돈은 대회 참가비로 보통 많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회 1등을 하든 그랑프리가 되어도 PT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대중들은 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1등을 했든 그랑프리가 되었든 뭐 프로가 되었든 상관없게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 이제 여러 기업들의 스폰서십이 체결되어서 그 기업들의 제품이라던가 식품들을 대중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열린다면은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기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회도 개최가 될 때 저건 뭐지 하면서 그런 볼거리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너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대회만 좀 급급하달까요? 대회 빨리 열고 심사 보고 시상하고 끝,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크죠. 분명히 이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과연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파는 것밖에 없을까, 유튜브에 홍보하는 것밖에 없을까. 오프라인, 요즘 시국인지라 그게 뭐 크게 열 수는 없겠지만, 이 시국이 필히 끝난다면은 일반인 분들, 대중들이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포함된 대회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요. 예. 바디빌딩이나 피트니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대중들에게. 그죠? 소위 말해서 머슬아치라고 하죠. 소셜미디어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이제 미국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는 이들, 좀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제가 느끼는 자신감은 남들이 인정해줄 때가 자신감이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만심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과 더 많이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훈련장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체육관에서 이제 일반인들과 같이 이제 몸이 섞이면서 운동하는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매너 없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흡연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덤벨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낸다던가, 일반인 분들이 싫어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인 거죠. 바닥에 침을 뱉는 분도 아니요. 누군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매너 없는 모습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매너 있는 분들 또한 이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론 몸이 좋으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건 사실이죠. 사람이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신 스스로가 너무 그 멋에 취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 업종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격투기 선수분들도 간간히 코치를 했었는데, 국내 대회에 이제 나가면 세컨드로 나가게 됐었거든요.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경기장에 있는 편인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릅니다. 조용조용하기도 하고요. 그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과 선수분들 자체가 예의가 있달까. 대회장을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좀 험상궂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격투기 대회를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대기실이나 시합장을 가보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더 겸손하고 더 예의 있게 행동하는 편인데, 되려 이쪽 업계는 너무 무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달까.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중들이 더 기피할 수밖에 없죠. 너무 드센 모습만 보이게 되면.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가 보여주는 이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업종에 있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디빌딩 훈련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섞여가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들, 사실상 가장 오프라인으로 많이 비춰지는 모습이 운동하는 훈련 장소인데, 시합장이나 네. 너무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덱스터 잭슨 유튜브나 뭐 제이 커틀러 미담들을 들어보면, 제이 커틀러는 팬들이 오는 메일도 일일이 회신하고 운동 중간중간에 사진을 요청하는 회원들, 뭐 이런 일반적인 분들 팬들에게도 한 번도 등을 돌린 적 없이 다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 영상 제 이번에 제이 커틀러 하면서 좀 놀랬던 게, 제이 커틀러가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하면 땀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훈련이 끝나면은 자신이 쓰고 있던 수건으로 땀을 다 그 벤치를 다 닦아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인류가 된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확실히. 네. 저는 얼마 전에 빅라미가 200파운드 덤벨로 인클라인을 한 다음에 소리 내지 않게 무릎에 올려두고 다시 들어서 덤벨에게 제자리에 갖다 주는 모습을 보는데, 일반적인 헬스장을 갔을 때도 뭐 덤벨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하디 추판이 뭐 영상 하나 찍은 것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하라면 해야죠. 네. 맞습니다. 정말 다른 방식으로 제가 뭔가 주제를 던질 때마다 예상을 하는 답변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답변들을 들어서 저도 좀 생각의 틀이 너무 그 온라인 쪽에만 저는 온라인과 그런 거 비춰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오프라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인지도나 이런 인기,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있고, 자극적인 소재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회수와 인지도, 그 다음에 뭐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대중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특정 영상들이 모여서 이 전반적인 보디빌딩 문화나 피트니스 문화의 이미지가 하나로 구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트포이 채널보다 그 자극적인 주제의 영상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보고, 올드스쿨 보디빌딩 채널보다 더 자극적인 그 소재를 사람들은 더 많이 보고 몇 배나 되는 조회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들이 조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보디빌딩에서 뭐 좋은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장점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자극적인 소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긍정적인 면도 섞어서 다뤄졌으면, 물론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보다 조회수나 이런 인지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죽하면 그러시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요. 얼마나 소위 말해 개판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훈련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고, 또 많이 내려가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독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양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샌가 질릴 때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 이제 풋보이 채널이나 제가 운영하는 올드스쿨 바디빌딩 채널이랑 심심한 맛을 내는 채널들이 하나의 뭐 중화제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는 뭐 솔직히 뭐 크게 떡상이라고 하죠. 뭐 떡상이 된다라기보다 중화제 역할로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큰 목표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이런 독한 맛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독한 맛을 좋아하지도 않고, 저까지 독해지면은 대중들이 이 업종을 뭐로 보겠습니까? 저는 3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단 한 번도 구독자가 가파르게 올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 다 좀 심심한 채널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던 일을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만약에 봐주시게 된다면은 바디빌딩이라는 종목이나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케미컬과 내추럴을 떠나서 운동만으로 이 업종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내가 발전할 수 없는 법이니까 그게 이제 이 트레이닝 바디빌딩이라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꼭 바디빌더만 바디빌딩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바디빌딩이기 때문에 빌딩이라는 게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모든 남녀노소가 다 바디빌딩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운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다 바디빌딩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영상 자체가 조금 전문 프로 바디빌더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중량이나 그런 거는 따라하지 말아 주시고 단지 이런 체형을 가진 바디빌더는 이런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구나 라는 이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드스쿨 바디빌딩님과 득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